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사람을 만나봅니다. 이 반장이 그 사람이 알고 싶다. 여성과 가족, 그리고 평생 교육, 외국인 정책 등등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 의회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올해도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12분의 의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4월에 모신 분은요,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최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 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배우 중에 이제 김민 씨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배우에는 김민, 네. 그 다음에 정치에는 최민. 네. 감사합니다. 그죠? 네.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경기도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시 출신의 경기도의원 최민이라고 하고요. 100일 된 딸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100일 된 딸을 두셨군요. 네, 네. 하나. 네, 딸아이. 아유, 그래서 오늘 세상에. 100일 떡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야, 이거 지금 바시락 대는 소리 들리시죠? 저 보이는 라디오로 좀 보이시나요? 네, 이게 제목이 보면은 이제 100이라고 딱 써 있는데, 네, 요즘도 이렇게 100일 떡을 하는군요. 떡은 하고요. 예. 잔치는 그냥 소소하게 가족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 따님을 두신 지금이랑 이전과 이후 네. 뭐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고 저만 의지하는 그 생명이 있다 보니까 안 보이던 위험 요소들이 눈에 보이고요. 의정 활동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성가족부가 네,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가정이잖아요. 네, 네. 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가 다룬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렇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아이를 이제 100일 된 딸을 딱 두다 보니까 정치에서 더 보이는 눈이 넓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내가 우리 부인, 네. 우리 부모님, 네. 우리 자식을 위해서 네.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책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네, 네. 이런 거 많지 않으세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네.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지금 그 프로필도 화려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11대 경기도 의원, 광명 2선거구, 광명 4동, 광명 5동, 광명 6동, 광명 7동, 철산 4동. 왜 이렇게 많아요? 비교적 그 행정동으로는 많은 편은 아니고 한 5개, 6개 동식을 도의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구나. 네, 네, 네. 전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사무국장을 하셨고, 네, 뭐 국회 이모경 의원실의 비서관을 또 하셨군요. 네, 그리고 백재현 의원실에 또 비서관을 하셨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비서를 또 하셨네요. 네, 네. 이러면은 뭐 지금 보니까 소속 위원회가 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데, 이런 좀 여러 분의 국회의원의 비서를 하시고 또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을 하시다 보면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기업에서 어떤 다양한 부서를 다니면서 마치 어떤 그 기업의 일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보면요. 네, 네, 네. 뭐 어떤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일단 국회 보좌진 영역은 네. 이 정치 영역도 영역이지만 네. 이 정부 부처의 세세한 그 정책과 예산들을 볼 수 있어서 향후에 이게 현장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들을 확인하기 전 단계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고 그 이후에 의정 활동하다 보니까 실제 실무와 현장의 그 간극들을 줄여가는 역할을 의정 활동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네. 전문성을 갖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막 정치에 막 입문하신 분들이 아닌 네, 맞습니다. 어떤 거를 갖다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많은 걸 터득하신 다음에 이제 정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편입니다. 그죠? 네, 야, 네. 그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제 우리 이번 달에 최민 의원님 나오셨는데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세요? 자, 아까 이창명 MC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영유아부터 예. 노년층까지 생애 주기별 필요한 모든 정책들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작년에 지역 조직 개편을 좀 해가지고 네네네. 이민사회국을 만들었어요. 아, 그 이민사회 문화까지 정책까지 담당하는 상임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뭐 물론 이제 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네네네. 오늘 신청곡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네. 6곡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죠? 이 내라는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노래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딱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에 앞서서 이제 깜짝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일명 최민과 함께 쏜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과 함께 쏜다. 자, 최민 의원님이 퀴즈를 내주실 건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 치킨, 피자, 상품권. 요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해서 어떤 선물을 주실지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문제를 최민 의원님께서 먼저 문제를 내주시죠. 네. 네, 여성과 가족, 평생교육, 외국인 정책 등등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어느 지역 의회의 위원회일까요? 1번 서울, 2번 경기도, 3번 인천. 문자 번호. 0099 샵 0999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발표는 3부 끝에 합니다. 아, 야, 이거 좀 DJ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잘하시는데요. 확실히 젊으셔서 그런지 센스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큐 사인을 받으실 줄 아시네요. 자, 그러면 첫 곡부터 일단 소개를 한 다음에 노래 듣고 한 호흡 쉬고 저도 백일떡 좀 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죠. 자, 어떤 노래 추천해 주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 곡으로 네. 요즘에 가장 핫한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이 노래 특별히 첫 곡으로 신청하신 이유는? 가사가 뭐 많은 분들이 와 닿아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지만 그 네. 내용이 저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저도 꿈을 꾸고 꿈에 부풀어 있을 때는 제가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도전하고 가끔은 넘어지다 보니까 네. 아, 내가 실제 벌레처럼 연약한 부분도 많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네. 이 가사가 너무 많이 와닿아서 네.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민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은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제 이 노래를 선곡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노래 듣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 주십시오. 자, 어떤 노래 듣겠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겠습니다. 야, 지금 이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제가 이제 우리 최민 의원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연예인하고 정치인이 좀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런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연예인들은 대중이 이제 사랑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네. 사랑을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으려면 사랑받는 말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싫은 얘기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정치인 분들은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때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좀 막 이렇게 막 요동치지 않아요? 두렵기도 해요. 그죠? 그런 DM들 뭐 네. 악성 표현들을 들으면 그 예. 단체 문자로 한 번에 막 200통씩 받으면 사실은 지금 해야 될 정책이 아닌데 예. 혹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사안인데 예. 그걸 다 설명도 못 하고 예. 또 죄송하다고 반응해야 될 때 좀 어려움도 있죠. 진짜 이제는 뭐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사실 좀 전에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좋아서 해야지 네. 누가 시켜서는 정치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할 수 없죠. 그 월급 어마어마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완전 봉사 아니에요. 봉사합니다. 좋아요. 맞아요. 일단 그래서 예. 이 영역도 예.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 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완화돼야 되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중요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이제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민 의원의 인생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청년 정치인. 이제 100일 딸을 둔 네. 청년 정치인이에요. 네. 하지만 좀 프로필이 화려합니다. 네. 자, 의원님 초선이고 젊은 의원이지만 이제 능숙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그 프로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들을 비서관을 하시면서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처음 제가 인턴으로 입문을 한 2015년도에 네네. 했었습니다. 일찍 하셨군요. 네, 2015년도에 입문을 해서 이제 국회라는 시스템을 처음 배웠어요. 국회는 네네. 예를 들면 18개 부처 또는 19개 부처 되는 정부 부처들을 네.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네. 학습의 장입니다. 큰 장. 아. 그리고 국회의원이 오로지 임명권을 갖고 있어서 네네네. 국회 보좌진들 예. 임명권 갖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예. 그 내부 안에서의 좀 약간 보수적인 규율들도 네네네. 촘촘하게 있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네네네. 조금 위축되지만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이라 믿고 정말 뜨겁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비서진을 갖다가 꾸릴 수 있다 보니 네. 내가 내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속에서도 내가 나의 주장을 펼치고 또 내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일을 배워 나간다라는 얘기시죠. 그럼요. 네네. 의원을 설득해야 되고 설득된 걸 갖고 의원이 메시지를 보낼 때 국민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그 바늘땀 하듯이 한 땀 한 땀 따듯이. 한 땀 따듯이 글을 네. 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건 뭐 그런 거 하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예. 뭐 다양한 뭐 사행산업 관련된 국정감사 예. 관련된 것도 사행산업을 사람들 도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죠. 사행산업은 정확하게 필요한 공적 사업입니다. 아. 그리고 도박은 불법적 그 사행 행위들을 도박이라고 하는 거. 사행, 예를 들어서 우리 복권 이런 것들은 합법적 사행 산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7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예. 국가 7가지의 진짜요? 사행 예. 청도 소싸움도 국가가 인정하는 사행 산업이고 예. 그 7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발생된 수익금을 네. 일부 쪽에서 중독 치유 예방 분담금이라고 불법 도박에 빠진 분들 치유하기도 하고 네네. 때로는 체육진흥 기금으로 모아서 우리 도시에 깔려 있는 여러 체육 시설에 예. 어떤 인프라를 만들기도 예. 하고 공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멘트가 그냥 뭐 거의 막 수수수수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그 처음부터 바로 정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멘트가 싹싹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예, 말씀 아주 잘하시는데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으세요? 가치관은 청년 정치인이어서가 네. 아니라 이제 네네. 지역을 일임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네네. 약간 진정성. 진정성. 네. 네, 그렇죠. 그건 청년과 아니다. 뭐 이거 떠나서 없이.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성, 전문성, 그다음에 지속성. 지속성.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유념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 이제 지역 정치인들은 네네.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이 정치 영역이 굉장히 난이도 높은 사안들을 많이 다루는데 예. 전문성 없이 입문하다 보면 예. 아예 방향이 다른 의사결정을 하거나 불필요한 입법들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을 좀 지향해야 된다는 전문성. 예. 그다음에 진정성은 지역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 사람을 공감하지 않으면 예. 그 일에 대한 필요도를 많이 정치인들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진정성 있게 듣고 예. 지속 가능하면 아까 앞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도시와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지속성을 두고 입법을 하고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당장의 요구들, 예. 당장의 필요들, 그 비난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기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도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정치인분들 나와서 박수 2번 쳤습니다 지금. 지금 아주 뭐 거의 뭐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광명의 아들로 시민 도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현장을 누비면서 직접적인 피드백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어떤 피드백을 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뭐 정책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네. 하는 네네. 모든 것들이 주민들과 도민들의 제안을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 시작된 내용 갖고 달성을 하고 예. 일정 부분 수정을 했으면 그것들을 항상 뭐 SNS 채널이든 예.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하죠. 좀 전에 비서관으로 계실 때 네네. 그게 큰 도움 된 것 같으네. 내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을 설득시키고 네. 그 다음에 민원을 설득시키고 민원인을. 네.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고 네. 지금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제가 잘 알아듣죠? 잘 알아듣시니까. 그렇죠. 이번 노래는 어떤 노래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번에는 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네. 이 노래 신청하신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네.
온 광장에서 네네. 이 다시 만난 세계 갑자기 다시 불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뭐 시사 채널이 아니어서 제가 네. 깊은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아 센스도 있으시네요. 네, 깊은 얘기가 그렇지만 네.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민들이 구하시면서 네네. 그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고 있어요. 그 부를 때는 단순히 그 노래에 대한 어떤 뭐 향취나 이런 것들보다도 네네네. 다시 만난 세계, 예.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네네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 노래가 유명할 때는 네. 사실 많이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요 근래에 예. 광장에서 시민들과 국민들 만나다 보니까 이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고 바로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노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요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죠. 네, 소녀시대. 예, 소개해 주십시오. 네. 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키워드는 발로 뛰는 현장형 정책.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발로 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정치인들에게 다양한 민원인들이 오는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본 지식들도 좀 많이 필요한데 전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국회의원 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민원이 있다고. 맞아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제 삶에 잊혀지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민원인들하고 애완들을 들어주다 보면 네. 이미 대법원에서 끝난 것들도 있어요. 되게 네, 어려운 사안도 많은데 예. 정말 들어주는 것만으로 고맙다고 지금까지도 문자하세요. 그 어르신이. 사실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뭐 고민을 해결한다고 해놓고서 본인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들어만 주면 네. 너무 눈물 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들어준다라는 게 힘든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들어줄 때 내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장에 답이 있다. 그 네.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눈이 굉장히 반짝거리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지금 제가 보니까 정치가 우리 최민 의원님하고 잘 맞아요. 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답을 일단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조금밖에 없네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노래는 지금 없이 그냥 치킨, 피자 상품권 중에서 어떤 거 골라주실래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아요. 본인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네. 자, 정답은 경기도입니다. 3부 퀴즈 정답은 경기도 발표하겠습니다. 2031 0225 5710 0320 1294 2884 3902 9740 이분들 다시 문자로 주소 좀 보내주세요. 축하합니다. 주소는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주소는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최민 의원님과 또 최민 의원님이 이야기한 또 신청한 노래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 띵동 퀴즈 배달 왔습니다. 최민과 함께 쏜다.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오늘 최민 의원이 직접 선물을 쏩니다. 오늘 선물 많이 쏩니다. 자, 오늘 스페셜 퀴즈 코너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 치킨 피자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부 퀴즈에서는 상품권을 쐈습니다. 자, 4부 퀴즈 최민과 함께 쏜다 퀴즈. 최민 의원이 오늘 키워드로 정치 활동을 하거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최민 의원이 오늘 꼽은 키워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청년 정치인, 2번 공감, 3번 공유 샵099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힌트는 이 중에 탤런트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탤런트 이름이 있어요. 청년 정치인, 공감, 공유. 네, 정답 보내주시고. 자,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윤도현의 나는 나비를 신청해 주셨어요. 자, 이 노래 신청 나는 나비가 아니죠. 하현우의 돌덩이에요. 네. 이 노래 신청하신 이유는 제가 그 돌덩이란 노래를 이태원 클라스라는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이태원 클라스의 그 캐릭터인 박세로이, 네네. 박세로이의 그 드라마 속 모습이 네.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러니까 억압과 그다음에 권력제의 어떤 그 불의에 맞선
젊은이의 그 투쟁, 패기. 그 노래를 그대로 이 돌덩이가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돌덩이의 가사도 가사지만 그 드라마 때문에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제가 즐겨 듣습니다. 그래요. 네. 그 노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하현우의 돌덩이. 네 노래하겠습니다. 노래 소개하겠습니다. 하현우의 돌덩이 듣겠습니다. 노래 하시는 건 아니죠? 노래 하는 건 아닙니다. 아, 듣는 거죠? 네. 네, 알겠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명의 특성 4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에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오늘부터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청취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럼요, 당연하죠. 02로 시작하는 전화 혹시 오면 네. 이창명의 특성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02로 갑니다. 네, 네, 네. 99.9 OBS 라디오 이창명의 특성. 자, 이 반장의 그 사람이 알고 싶다 스페셜 게스트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는 공감과 소통의 정치인. 네.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공감 소통에 대해서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 최민 의원이 이제 이 키워드를 이제 꼽아 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요즘 시대에 공감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소통이라는 단어 참 많이 써요. 네. 하지만 어떻게 느끼는 공감인지 어떻게 하는 소통인지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보면 자 최민 의원이 이 키워드를 꼽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네네. 사람들은 이제 다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 뭐 바로바로 즉각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야, 그 멋진 말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맞아요.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만나서 설득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붙여주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가교 역할, 갈등 조정 역할 예. 이런 것만으로 중요한 일들이 해소되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고 네네네. 경기도의원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우리 광명시 제 지역구를 잇고 예. 경기도와 또 때론 국회나 중앙정부를 잇고 이런 이어주고. 브릿지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네네네. 저도 지역에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이모경 예. 국회의원님, 그 예. 핸드볼 스타시죠. 예. 이모경 국회의원과 또 박승원 광명시장이라고 또 있으세요. 네네네. 시장님과 이모경 국회의원과 연결해서 우리 김동연 도지사를 네네네. 찾아가서 만나서 광명의 주요한 현안 얘기하기도 하고 예. 또 GH라는 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네네네. 우리 광명에 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을 만나서 그 사장을 통해서 우리 광명에 필요한 공공주택들 예. 건설하거나 예.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제가 어떤 코멘트들을 하죠. 어. 제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하지 않고 서류로 주고받는 것과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코멘트를 하러 갔을 때 네. 그 코멘트가 이제 경기도 도민들한테 들은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들 다 그걸 이제 취합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우리 최민 의원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정리해서 말씀하는 거죠. 전달되는 거죠. 그 이제 그 전달이 돼 가지고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 실현이 되는 거죠. 이곳에 뭐 공공 재개발을 하는데 네네네. 주민들은 이런 구도의 설계를 원한다. 혹은 이런 정도의 제도 보완들을 원한다. 네네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렇구나. 그런 어떤 소통, 그런 공감. 네. 사실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면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은 되게 에너지를 많이 투영해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공감에 좀 영향이 없는 분들은 예. 사실 이런 거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공감이라는 단어는 네.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요. 이해를 해야 저 사람의 그 말한 논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네네네. 왜냐 주민들은 그 정제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날 것을 얘기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우린 정제된 언어로 제대로 풀어내야 될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챗 GPT 같은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단어들 막 얘기하면 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최민 의원이 듣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걸 싹 정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소통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있죠. 네네. 뭐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네. 도시 개발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택들, 예. 새로운 주택들. 예. 근데 이제 미개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미개발 지역이고 그건 애초에 정비가 잘 된 곳이어서 개발이 좀 요원한 것들인데 네네네. 그런 늦어지거나.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스포츠나 예술 인프라가 굉장히 적어요. 네네네네. 그런 곳에 주민들과 공감하고 네. 그 미개발 지역의 어떤
위축된 그 심정들 공감해서 예. 그곳에 특별히 그런 인프라들을 더 조성하려고 하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여러 주체들이 껴 있거든요. 뭐 네네네네. 중앙부처 산하의 기관도 설득해야 되고 시군의 직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음. 도에 와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이 도청 관계자들을 통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네네네네. 그런 중간다리 역할들을 제가 계속 그 공감의 네네네. 태도를 갖고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만 줘도 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네. 네. 자, 이번에 신청하신 노래는 어떤 노래죠? 아 제가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네. 아, 오늘 뭐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노래들이 쭉. 요즘에 걱정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맞죠. 예.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예, 예. 요즘 경제도 그분들한테 어렵고. 보내는 메시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노래 자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너무 사랑했던 노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겠습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왠지 이렇게 좀 숙연해지는 그런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제가 이 노래를 네네. 국회에서 인턴 가장 예. 미생에 가까운 그럼 인턴 시절이 제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비 오는 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좀 굉장히 좀 이제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때 뭐 네네. 밤샘 국정감사하고 네. 뭐 다양한 언론들 보도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집에 돌아오는 퇴근길에 예. 비를 맞으면서 이 노래 들었는데 예. 걱정이 많은 것들도 생각의 전환만 하면 예. 달라질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해결하려고 누군가 나서면 네. 그 문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 아 그런 생각들을 이 노래 들으면 많이 합니다.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이죠. 그죠. 네. 마음가짐이에요. 사람이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를 수도 있고 빠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일도 없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자, 4부 퀴즈 우리 최민 의원님이 한 번 더 내주시겠습니까? 네. 4부 퀴즈 한번 더 네. 주시죠. 네. 4부 최민과 함께 쏜다 퀴즈. 네. 오늘 제가 키워드로 정치 활동을 하거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꼽았습니다. 제가 오늘 꼽은 키워드가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청년 정치인, 2번 공감, 3번 공유. 샵 099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재미있는 오답도 환영합니다. 정답 발표는 네. 4부 끝에. 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 그 힌트로 이 중에 한 명은 탤런트라고 했더니 지금 우리 제주도 관광식당 4578님께서 우리 창명님 옛날 사람 요즘은 탤런트라고 안 해요.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곡들이 너무 좋다고 0975님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아, 네. 아니, 의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선곡을 잘하시냐고 나왔네요. 네. 자, 마지막에 인생 키워드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생 키워드는 혁신의 디딤돌. 네, 혁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멋진 키워드를 적어 주셨어요. 혁신의 디딤돌. 이 어떤 의미로 이 인생 키워드로 짚어 주셨나요? 그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급변하죠. 오픈 AI도 지금 너무 활성화돼 있고 네네네. 이 급변할 때마다 사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못 따라갑니다. 신속하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예. 제도는 그래서- 또 늦고. 네. 예. 제도나 예산들을 수기해야 될 집단들은 우리 도민들을 위한 혁신을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 저를 디디고 도민들께서 네네. 혁신된 경기도에서 사시라고 네네네. 혁신의 디딤돌로 아, 제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모든 너무나 이제 급변하는 지금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상황에서 사실 이제 어떤 제도 속에서는 그 급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현장으로 가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그 그렇죠. 얘기도 똑같은 이제 연관선상이네요. 맥락은 비슷합니다. 맥락이 좀 비슷하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인생 키워드 외에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의 현안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좀. 지역의 현안은 기본적으로 광명시. 네, 제가 광명시. 제 지역구인 광명시는 굉장히 이제 버전 2.0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라고 신도시 사업구역 중에 가장 큰 사업구역인데 오. 거기에 진짜 정주율이 높은 도시, 네. 자족 기능이 잘 설치된 도시, 직업과 주거
직주가 근접된 도시를 만들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핵심적인 지역 현안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여성 자영업자, 특히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예, 어떤 예, 처우, 예. 그다음에 이민 사회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예. 이 두 가지 버전을 좀 제가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엄청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위험도 좀 노출되어 있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 혼자 또 여러 직원을 두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위험해 보이는 손님이 오셨을 때 예. 회피할 방법이 없어요. 없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 왜냐하면 입구는 저쪽 건너편에 있고 네. 본인은 혼자 안쪽에 있잖아요. 네. 어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예. 우리는 스토킹을 당하면 신고라도 할 수 있지. 예. 지속적으로 방문한 고객이라고 표현하면 아. 이분은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지속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고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영업자를 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네네. 근데 자영업자들 납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만의 특화된 정책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네네네. 여성이기 때문에 일 가정 양립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예를 들면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 우리가 대체 인력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자기의 기술로 먹고 사시는 분들, 네네. 네일 아트라든가 네네. 이런 분들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선별할 수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일 가정은 또 양립해야 돼. 아기는 또 두 키워야 가지를 돼. 다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네. 직면에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사실을 많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좀 집중해서 정책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도 하셨고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했어도 그건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네,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하시고 또 아이까지 낳다 보니 네, 100일 된 아이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걸 많이 느끼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노동 환경도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노동도 많이 어렵고 예, 아까 제가 이제 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네네. 이민 사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 이민 사회, 이민 사회. 저희 여성가족 우리나라로 평생교육위원회 들어오는 이민자들. 네네, 이민자들. 지금 저희가 이민자가 전 국민의 4.8%, 5%가 넘으면 다인종 국가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정이 되는데 오.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오,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이민자, 가장 많은 다문화 가정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앞서서 정책적인 준비들을 해야 돼서 예. 제가 이제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으로서 예. 관련된 용역 혹은 제도 준비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분들 사실 이제 다문화 가족이잖아요. 네, 네. 다문화 가정. 네,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다국적이에요 보면. 맞아요. 네, 다국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예, 왜냐하면 네. 소통도 힘들어지고 또 근데 또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맞아요. 지금은 예전만큼은 이제 많이 차별이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없지 않아 차별이 많이 있겠죠. 있죠. 예, 그런 왜냐면- 것들을 좀 그렇죠. 예. 한국어 학습이 더딜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이다 보니까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되고. 그럼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들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산업단지들이 위치한 곳에 외국인과 다문화들이 많이 거주했었다면 예. 지금은 이 다문화 가정들도 예, 네. 살기 좋은 인프라가 확보된 도시로 오고 싶어 하세요. 다 그렇죠.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면 상황에 따라 이게 이제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내용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상황에 따라 변해야지 옛날 정책 가지고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심리 치료 이런 것도 있네요. 북한 이탈 심리치료는 저희 이제 여성가족국 산하 기관에서 네, 여성 하고 비전 센터. 네, 여성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네네. 북한 이탈주면 굉장히 많은 심리적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북한을 이탈해 오면서 뭐 라오스, 몽골 이런 등지들 거쳐오면 중국 등지를 거쳐오면서 예. 굉장히 많은 상흔을 갖고 계십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접근하고 교육을 할 때는 예. 전문성이 담보된 자본주의 교육도 필요하고 예. 동시에 어떤 가족적 치료, 예. 가족적인 그런 구성에서의 상처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그런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잘 하고 있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네네네.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데 사실 이제 나였다면 그거보다는 내가 저 상황이라면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시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충분히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실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되게 어려운 분야예요. 북한 이탈 주민들. 근데 그렇죠. 제가 한 1년 정도를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 북한 이탈 주민들만으로 구성된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데 아, 네. 스카이프로 중국에 두고 온 자녀와 소통하는 그 부모의 눈물을 보면서 네. 그 당시에 한 10년 정도 됐는데 네. 10여 년 그때부터 사실 이 제도가 다 보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슬픔이 있구나 생각보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집을 줘요. 국가가 오시면 음. 살 수 있는 평생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주고 생활 정착금도 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네.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툴을 줘요. 툴 그렇지. 무기를 줘야 되거든요. 아. 그런 것들 제도로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네네네. 그 중에 이제 경기도가 하는 일들을 제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100일 된 딸에게 앞으로 이제 딸을 이제 쭉 키워 나가실 텐데 딸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최랑이 이제 겨우 100일 됐는데 네. 아빠는 매일같이 놀래고 있어. 너의 성장에. 그리고 너 같은 아이가 꿈을 꾸고 희망을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 대한민국 만드는데 아빠가 앞장서서 준비할게. 아, 멋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정답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정답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사부 퀴즈 정답 공유입니다. 공유. 네, 이제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커피 상품권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해 주실래요?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네. 치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치킨 좋습니다. 치킨 받으실 분 9931 4448 6554 3883 0429 2506 4981 8925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노래 어떤 거 신청해 주셨나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노래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네, 이 노래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서 네. 선택했어요. 이 노래 들으면 이제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네. 아빠가 잘 늦게 들어오나고 자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네. 우리 얼굴만 봐도 생각나는 눈물 나는 네. 그런 가족들을 네. 생각하면서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시고 저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님 그러면 퇴근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멋진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퇴근하겠습니다.